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월권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최근 전해드렸던 유영하 의원의 직격탄에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송은석, 신동욱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대통령 변호인단,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천대엽 처장의 월권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천대엽을 질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천대엽의 이번 월권 발언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고 천대엽의 체면만 구겨지게 됐지만 그에 대한 규탄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64년 부산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 후반부인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의 사실상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는 이번 월권 발언 이전에도 우파에 불리하고 좌파에 우호적인 듯한 은행으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영장에 명기했는데도 국회에 나와서 이순영의 사법권한 남용에 대해 법원의 주류적 견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순영을 감쌌습니다. 이 같은 궤변에 대해 그건 법원의 주류적 견해가 아니라 법원 내 극좌 세력의 주류적 견해가 아니냐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질의를 하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을 못해준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마치 구속 취소 결정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또 부정선거 의혹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켰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조재현,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3명의 재판부 대법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소송의 주심 대법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원고였던 당시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은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판결문으로 두고 역사와 법원의 웃음거리가 될 최악의 판결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당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유성수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니까 그 공수처에 고발해서 무슨 쓸데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공수처는 형편없는 조직이고 없어져야 할 조직입니다. 그런데 고위법관을 고발하려면 공수처에만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 변호인단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천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천대엽의 말처럼 재판부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권한까지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법관의 인사를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하급심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에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천대엽을 고발하니 신속히 수사에 송치하고 사법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카르텔의 마지막 발악 천대엽의 망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상 영모의 숨은 우두머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드디어 나섰다. 그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즉시 밝혔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데 법원 행정처장의 말 한마디에 예스맨처럼 전광석화로 화답하다니 그야말로 삼권분립이 껍데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황교안 총리가 이 글을 쓸 때는 대검찰청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 바로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발언이 나오고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막 천대엽을 띄우고 이러면서 대검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다가 바로 그에 대해 대대적인 자유우파 시민들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반격이 거세게 나오면서 대검이 원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글입니다. 왜 사법부의 2인자 합격인 법원행정처장이 노골적으로 탄핵몰이에 나섰겠는가? 그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 쪽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막판 판세 뒤집기를 위한 최후의 발악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어서 천대엽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12.3 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단정해 헌재에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는 막장을 연출했다. 대통령 불법 구속이라는 망나니 구판의 주인공 오동훈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천대엽이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대엽은 21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주심재판관으로서 부정선거를 언제 어떻게 저질렀는지 의혹 제기자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바로 그 대법관이다. 민간인인 원고들이 어떻게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는 내부의 은밀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조차 철옹성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사를 못하니 비상계엄이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 아닌가라면서 천대엽은 상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망언을 당장 멈추고 스스로 그 자리에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천대엽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에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수사 지휘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코미디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하겠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사람도 혹시 이념법관 출신인가?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은 세컨드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탄핵당한 틈을 타 김서구 차관이라는 자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불법이라고 대놓고 주장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은 고유건 아니지만 적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짓거렸다. 이렇게 장관 그늘에 숨어 있다가 장관이 날아가니까 지세상 만난 듯 좌파 앞잡이하는 놈들이 또 있다. 관저에서 수방사 군인 철수시키고 계엄은 잘못됐다.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따르라고 견소리 즉 개소리를 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전국에 있는 조폭 잡는 형사들 소집해서 대통령 납치하라고 지시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 또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찰한테 즉시 항고하라니 당장 감옥 가야 한다. 자기 직분을 넘어 검찰 기소 업무에 관여했고 또 판사로서의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 임성근 판사가 왜 탄핵당하고 재판받았나? 조희대 씨, 즉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저런 자를 행정처장에 임명했는지, 원래 속이 빨간 건가 아니면 천대엽한테 조종당하는 건가? 이 자들 기억합시다. 꼭 갚아둡시다. 간첩 소탕합시다. 난 빨갱이보다 기회주의자, 배신자가 100배는 더 싫다. 이렇게 아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또 천대월권 발언에 대해 한 페이스북 유저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재판부가 나서서 그 필요에 대해 판단할 권리는 없다. 천대엽의 오만방자하고 위법적인 발언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천대엽이 이런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천대엽은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심판 주심을 맡아 황당한 이유로 원고의 소출을 기각한 바 있다. 특정 범인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으므로 그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편 자가 바로 천대엽이었다. 바로 이러한 황당한 재판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부정선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즉 이번 12.3 계엄의 원인을 따지자면 천대엽의 재판을 지목할 수밖에 없다. 천대엽은 부정선거 범인인 선관위를 위법을 듣고 변호한 자다. 이 자의 입에서 나온 즉시 항고라는 말은 자신의 불편한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죽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대엽이 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볼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각하되거나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천대엽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번 계엄 이후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난 4.15 총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소위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이란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대엽을 비롯해서 어떤 대법관들이 거기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재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천대엽은 지금 처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건 천대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각계의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기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을 즉시 경질하고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천대엽은 너무나 법원의 중립성을 깨트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저런 자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가,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천대엽을 비호하다가는 바로 그 불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대 법원행정처장을 즉시 경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